4조 7천억 원, 그리고 89조 4천억 원, 같은 회사, 같은 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2분기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에요. 딱 1년 만에 19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가 한창이던 바로 그때 바다 건너 상하이에서 15조 원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정조준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보려고 해요. 이 역대급 호황,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만 봐도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구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신호를 얻어가실 겁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주시하고 있는 신호들이에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부터 볼게요. 비정상이라는 말,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역사에 없던 숫자라는 뜻이에요. 지난 7월 7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증권가 컨센서스가 85조에서 86조 원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비교 대상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AI 시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회사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이 230조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분기 장사로 엔비디아를 넘어선 겁니다.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요. SK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2분기에 매출 52조 5천억,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으로 자체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2분기 시장 전망치는 매출 82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 63조 원 수준입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3분기 영업이익만 150조 원을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갈게요. 1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파운드리 적자에 HBM 경쟁에서 밀렸다는 얘기에 삼성 위기론이 매일같이 기사로 나오던 때였습니다. 영업이익 4조 7천억 원. 그 회사가 1년 만에 19배를 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AI가 메모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볼게요. AI 서버 한 대가 잡아먹는 D램은 전통적인 서버의 8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AI 서버를 짓겠다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쓰는 돈이 6,5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작년보다 80%나 늘어난 규모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갑니다. 올해 D램은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2.1%포인트, 랜드는 4.7%포인트, 웃돌 거란 전망이 나와요. 모자란다는 얘기죠.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글로벌 D램 매출이 51% 급증하고 평균 판매 가격도 33% 오를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이라고요.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의 심장에 HBM이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붙는 초고성능 메모리인데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58% 커진 542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일부 전망으로는 2028년 HBM 시장이 2024년의 D램 시장 전체보다 커질 거란 관측까지 나와요. 자, 그럼 이 돈잔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전 세계 D램 시장의 70%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회사가요. 그리고 슈퍼사이클의 심장이라고 했던 HBM은 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90%를 넘어요. 쉽게 말해 전 세계가 AI에 쏟아붓는 돈이 흐르고 흘러 결국 한국의 두 회사 계좌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30년 넘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으며 쌓아온 기술력이 AI 시대를 만나 정확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K 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업계의 토픽으로 꼽았고 국내 증권사들은 두 회사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겠네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 역사에서 영원한 호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를 때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정점의 신호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입니다. 이 사이클이 꺾일 때 반드시 먼저 나타날 3가지 전조 신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중국에서 나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15조 원 기억하시죠? 창신 메모리 CXM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D램을 자체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15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이 범용 D램 공장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회사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8%로 세계 4위에 올랐거든요. 1년 만에 점유율을 5%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 되는 HBM과 서버용 D램에 생산 능력을 몰아주는 사이 비어버린 PC 모바일용 범용 D램 시장을 중국이 빠르게 파고든 거예요. 실적도 극적입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약 7조 3천억 원, 지난 10년간 쌓인 누적 적자를 한 분기 만에 사실상 다 만회했어요. 더 상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 내수용 아이폰에 CXMT의 D램을 탑재하는 걸 시험하고 있다고 해요. 애플이 테스트한다는 건 품질이 이미 어느 수준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도 구체적입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 확대가 본격화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2028년 무렵부터 메모리 공급이 크게 늘면서 시장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범용 디램에서 저가 물량 공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치킨 게임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포의 균형을 잡아드리면요. CXMT 앞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공정의 필수인 EUV 노광 장비를 들여올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HBM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당장 한국의 심장을 찌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CXMT의 분기 점유율과 DDR5 진입 속도를 보세요. 점유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고 DDR5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범용 디램 가격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 호황의 돈줄, 빅테크의 투자입니다. 아까 올해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가 6,500억 달러, 80% 증가라고 했죠. 이 숫자가 사실 이번 사이클의 생명줄입니다. 메모리를 사가는 최종 고객이 결국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투자, 돈이 되고 있나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빅테크들이 쏟아부는 자본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투자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빅테크는 현금이 부족한데도 유상증자나 합작법인 같은 방법까지 동원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낙관론자들은 이걸 그만큼 투자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하지만 뒤집어 보면 무리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AI 서비스의 수익화가 기대에 못 미쳐서 빅테크들이 내년 투자 계획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메모리 주문은 그보다 먼저 꺾입니다. 심하면 2028년 이후에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까지 변고되고 있어요. 두 번째 신호 정리합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마다 나오는 다음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보세요. 증가율이 꺾이는 첫 분기. 그게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을 알리는 종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정직한 신호, 가격입니다. 아까 올해는 디램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웃돈다고 했죠. 이 구도가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이 호황에 맞춰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고 중국까지 증설에 뛰어들었어요. 반도체 역사에서 호황기의 증설은 늘 다음 침체의 씨앗이었습니다. 다 같이 늘린 공급이 시장에 쏟아지는 시점, 그때 가격이 꺾여요. 그래서 세 번째 신호는 심플합니다. 범용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 반전하는지를 보세요. HBM은 단기 계약 중심이라 가격이 천천히 움직이지만 범용 디램 현물가는 시장의 체온계처럼 먼저 반응합니다. 환승세가 멈추고 두세 달 연속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건 노이즈가 아니라 추세의 확률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메모리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이 가격 전환점에 6개월에서 1년 앞서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호황 언제까지 갈까요? 먼저 낙관론의 근거는 탄탄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호황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디램 업계의 생산 증가율이 올해 25%에서 20% 아래로 낮아질 거란 전망. 그리고 빅테크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자를 지속할 거란 판단이 근거입니다. 일부 전망은 2028년 이후에도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반면 경고도 분명합니다. 중국발 공급 확대와 빅테크 투자 둔화가 겹치는 시점. 그러니까 이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라는 질문에 날짜로 답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정직한 답은 날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CXMT의 점유율과 DDR5 진입. 둘째, 빅테크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 셋째, 범용 디램 현물 가격의 방향. 이 세 가지 중 두 개가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파티장에서 출구 쪽으로 걸어갈 시간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예요. 30년간 치킨 게임의 순자로 살아남은 한국 반도체가 지금 역사상 가장 유리한 판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 다만 파티가 화려할수록 출구의 위치는 미리 확인해두는 법입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신호를 실제로 어디서 확인하는지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